얘네 둘보다 더 포괄적인 애가 부지예요. 이 부자가 바닥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건설할 때 그 바닥에도 제공이 되지만, 즉 건축 용지로도 쓰이지만 추가해서 건축이 제한이 되는 수도 용지라든가 철도 용지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용도의 바닥에도 제공되는 토지가 뭐다? 부지다. 그래서 부지가 제일 포괄적이라고. 그래서 부지라는 표현을 쓸 때는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자주 인용을 해줘요. 그래서 얘도 시험에 나왔고 얘도 시험에서 활용을 했어요. 부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후보지하고 뭐가 있어요? 이행지. 별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세보니까 이렇게 이 안에 들어와서 별표를 노란색으로 해준 애들은 출제 빈도가 높은 애들이야. 즉 오지선다를 구성을 할 때 자주 들어온 애들이다 이런 얘기야. 얘가. 그래서 얘네는 토지의 용도 지역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 이것도 하나 설명해야겠죠. 후보지는 얘는 용도 지역 간의 전환 중인 토지고, 이행지라는 애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 변경 중인 토지예요. 그래서 지역 간이냐 지역 내냐를 가지고 구별을 일단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중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게 ing라고. 진행 중이란 얘기지. 완료가 됐다면 틀리는 거예요. 어? 바뀌고 있는 과정 중의 토지란 말이에요. 그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선생들이 모의고사 낼 때나 쓰지 실전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되면 택지지역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농지지역 안에 전, 밥, 과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임지지역 안에 용재림, 신탄림. 신탄림은 언어 순화 과정에서 연료림으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이제 가구를 생산하기 위한 나무 있죠. 그 가구를 제작하기 위한 나무들이 식재가 돼 있고, 여기는 땔감이에요, 땔감. 그래서 일본식 다 번역이니까. 그래서 이 연료림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농지나 임지를 비택지라고 그래요. 비택지라는 것은 얘네들 이용 상태에서는 바로 건축행위가 불가능해. 대지조성공사가 다 끝나서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한 애를 뭐라 그런다? 택지. 그래서 비택지 지역에서 택지 지역으로 이렇게 지역 간의 전환이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후보지. 근데 이렇게 농지 지역 안에서 다시 논으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이걸 바뀌는 걸 뭐라 한다? 이행지. 지역 내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전이 주거나 상업용지로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바뀌면 후보지예요. 지역 간의 전환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선생들이 갖다가 또 해준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 이행지는 제목만 바꿔서 기본적으로 인용이 되니까 그 정도를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이제 33페이지에 가면 양가로 5번에 필지하고 뭐가 있다? 택지. 거기도 별표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필지라는 거는 법률적 관점에서 얘가 등기 또는 무슨 대상이 된다. 등록의 대상이 되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는 모든 토지를 필지별로 등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이렇게 일단의 토지가 있을 때 소유관계가 변화가 되면 이렇게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나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이 경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다란 붓으로 이렇게 경계를 나눠준 거를 우리가 필지라고 그래요. 이 필이 세 필이에요. 가나다란 붓으로 경계를 구별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얘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구별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권리 변동의 단위로도 쓰여지고 이 밑에 들어가는 게 한 4개, 5개가 돼요. 그래서 얘만 나는 단독적으로도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오래전에 단독으로도 한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예요? 획지예요. 얘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걸 구별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뭐를 구별하기 위해서? 가격 수준 배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개별 필지마다의 가격은 어때요? 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획자는 굵은 붓으로 구별해 준 거예요. 굵은 붓.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여기 일단의 토지에 획지가 있을 때 여기는 예를 들어서 농업지역이고 여기가 만약에 상업지역이면은 이쪽에 이 형성되는 시세와 여기에 형성되는 시세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가격 수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격 수준이. 작년에 배웠어요, 작년에 배웠다고요, 작년에. 언제? 아니, 횟수로 따지면 작년이고, 날짜로 따지면 지난주에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우리 쉰 적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했을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지난주 언제? 금요일 날. 그러면 매년 되풀이 되는 거지만, 모든 수강생들이 자기에게 불리한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못 들은 채 해요. 이거 들리는데 못 들은 채 해. 그런데, 선생님,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바로 책가방을 싸. 했단 말이에요.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나타내주는 종합적인 지표가 가격 수준이라고. 가격 수준이 나와야 이 안에 있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을 우리가 구체화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지역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으면 뭐를 먼저 해야 된다?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왜 그러냐면 얘네가 만약에 상업지역이고 얘네가 농업지역이면 여기에 평당 가격대가 같아야 틀려요. 여기가 한 2,500에서 3,000 수준이라고 그러면 얘네 1,200에서 한 1,500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뭐다? 획지라고, 획지. 그래서 획지 개념을 보면 인위적,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획지. 그러면 여기 농업지역 안에 이 농지들은 가격대는 비슷할 거 아니야, 개별 토지에. 하지만 상업지역하고 비교하면은 천차만별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아니 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농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냐 상업지역에 위치한 토지냐에 따라서 개별 평가 가격이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요. 뭐 못 들은 차는데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리려니 하고 가야지. 이게 나중에 선생은 앞에 총론을 하면서 뒤에 간평에서 했던 얘기를 연결을 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면 하루에 전체를 다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따라 얘는 기억이 나는데 얘는 기억이 안 난다. 이런 건 통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다 기억이 나야 돼, 그날. 그래야지 점수 따가지고, 집으로 갈 거 아니냐고. 하여간 매번 느끼는 거지만 초조한 건 선생님만 초조해. 여러분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여유 있게 다 하고 계절의 변화도 몸으로 느끼고 뭐 이래가면서 마음에 안 내키면 하루 안 나오기도 하고 몇 주 안 나오기도 하고 뭐 이래가면서 또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가서 보리음료 뭐 이런 거 우유빛깔 음료 이런 거 마셔가면서 쫙 아주 할 건 다 해. 그리고 성적이 안 나오면 괜히 선생을 째려봐. 아니 선생이 뭔 잘못이 있어? 그리고 똑같은 선생이 알려줬잖아. 알려줬는데 1등부터 꼴등이 나눠지잖아. 그걸 뭐라고 설명할 거야?
전국에서 1등만 모아놓고 반을 구성해도 1등부터 꼴등이 나오고 꼴등끼리 모아도 1등부터 꼴등이 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틀린 거 아니야. 응? 근데 한 번 결석하면 마이너스인 거야, 마이너스. 어? 윤초가 또 아플 예정이야? 어? 몸 관리도 잘해야 돼. 장기리 있는데, 어? 박총각하고 여기 저 윤총각하고 누가 나이가 많지? 그래? 아니, 형님은 계속 꾸준히 자질 지키고 있는데 왜 동생이 느리게 나오는 거야? 어? 말이 안 되잖아? 그렇잖아? 올해는 총각이 지금 윤총각, 박총각, 저녁에 아마 다음 주에 나오면 하총각, 하집사가 있을 거고, 그래서 하집사는 뭐 올해 결혼할 거로 추정하니까, 그래서 예식장도 잡았겠지. 예약도 했을 거고. 지난번에 연락 왔던데 등록했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더니 톡이 올라온 거야. 출장 때문에 못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진짜. 어? 그래서 박찬여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결혼할 거 아니야. 그 예비신한테 보여줘야 돼. 이 어려운 시험을 한 번에 합격했다고. 내년에 꼭 그 사람을 내보내라고. 내년에. 너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되는 거야, 그냥. 그러면 주기사기로 하겠지, 뭐. 자, 어쨌든 간에, 그 토지 분류상에서, 필지하고 획지에 대한 기본적인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양가로 6번에 가면 대지하고 뭐가 있어요? 이 대자가 자루대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자루형 모양의 토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맹지라는 거는 뒷페이지에 가면은 그림이 있어요. 그림 보면 자 이 도로하고 접촉된 면을 가지고 있지 못한 토지 있죠. 오른쪽에 있는 거 걔를 맹지라고 해요. 그래서 건축법에서 건축이 제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이 획지에 비해서는 한 30% 감가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데 길은 없는데 사람이 계속 그쪽으로 다녀갖고 이렇게 길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도로가 열릴 가능성도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런 눈썰미가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맹지일 때 사면 당연히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쌀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 펜션이 한참 유행일 때 강원도에 가서 땅을 매입을 했을 때 예쁘게 지어진 펜션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땅을 매입을 한 거야. 알고 봤더니 맹지야. 이 사람 여기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리로 갈 수가 없어. 그러면 이쪽으로 뭐를 내줘야 돼? 길을 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지역권에서 배운다고 요역지, 승역지 뭐 이런 걸 배워요. 상린관계 이런 거 해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가사들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도로가 예쁘게 형성이 돼 있어. 길에서부터 이렇게 다리 하나 건너서. 그러니까 얘를 뭐라고 보냐면 대지라고 보는 거야. 자료형 모양의 토지라고. 근데 현실적으로 봤더니 원래 맹지였던 거야.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를 조사 안 하게 되면 그러면 조사한 사람과 조사하지 않은 사람 간의 평가 가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30%까지는 오차를 인정해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평가하는 작업이 과학적이거나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 법률 규정에도 있어요. 둘 이상의 감정평가 범인이 참여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는데 둘이 참여했다가 30%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또 다른 제 두 사람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다시 재의뢰해야 돼. 그러니까 30% 이상의 오차는 인정을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누가 알고 있어야 돼요? 중개업자가 알고 있어야지. 그것도. 자, 어쨌든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나지라고 있죠? 네. 나지는 별표를 해요. 나지와 뭐가 있을 때? 건부지가 있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건부지는 말 그대로 토지상에 뭐가 있어요? 건물이 있고 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걸 우리가 나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 그거는 밑줄을 쳐야 돼요. 나지란
토지의 기타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고 돼 있죠. 네. 그럴 때 가로 열고 표준지 공시가 조사평가 기준이라고 돼 있죠. 그게 뭐냐면 표준지 평가를 할 때는 항상 낮이 상태를 가정하고 평가라는 얘기예요. 건물이 들어서 있어도 없는 거로 보고 평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얘기해서 건부지가 있고 낮이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낮이가 시장성이 좋아요. 낮이가 시장성이 좋은 이유가 뭐 때문에? 낮이가 시장성이 좋은 이유가 뭐 때문에? 얘가 최유 이용을 기대할 수 있잖아. 얘는 만약에 여기가 지가가 비싼 곳이에요. 지가가 비싼 곳이면 대부분 고층에 오피스에 들어서 있을 때 여기 아무것도 없는 토지가 있으면 얘는 바로 이렇게 고층 오피스를 바로 지을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 기존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게 되면 얘는 이걸 철거해야지만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일반적으로 낮이가 건부지보다는 시장성이 좋다고 하는 이유가 낮이가 뭐를 기대할 수 있다. 최유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토지 매매를 할 때 매매가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철거비용을 빼달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기존의 건물 때문에 오히려 토지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건부감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하단에 가면 박스에 건부감가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를 하면 제목만 나와도 내가 알 거 아니에요. 맞다 틀리다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옆 페이지에 가게 되면 이 공지하고 공안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따로 공지가 요즘 가끔 나와요. 공지가. 그러면 공지는 뭐냐면 이렇게 100평방미터의 토지가 있을 때 일반 주거지역의 건폐율을 100분의 60을 주면은 여기서 60평방미터만 건물을 짓고 나머지는 비워둬야 되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거를 공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일조권이라든가 소방 관련해서 그래서 일정한 공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 개념도 알아두면 된다는 얘기고, 공안지는 도시지역에서 지가 상승만을 기대하고 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런다? 공안지라고 얘기하는데 잘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 밑에 가면 유유취한지가 있고 유유지가 있죠. 우리가 그때 얘기했지만 휴자가 쉴 휴자예요. 쉴 휴자가 앞으로 나오면 정상적으로 쉬게 해주는 거예요. 가을에 추수 끝나고 농지 쉬게 해주는 것처럼. 그런데 이 쉴 휴자가 뒤로 들어가서 유유지로 나오면 이거는 그냥 방치하는 토지야. 지금 쓰임새가 없어. 그러면 이거는 뭐냐? 기업들이 토지를 뭐 어떤 용도로 쓰겠다기보다는 사서 비축해놓은 것도 있어요, 없어요? 이거 땅 장사한 거예요, 땅 장사.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 문민정부 때 정부가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유지 팔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압박을 가해서 매각해라. 그러면 시장에 토지가 많이 공급이 될 거고 그러면 토지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업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거예요, 토지를. 이 토지를 누가 샀겠어요? 매매가 안 돼. 왜?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는 단위 규모가 커. 이거를 개인이 살 수가 없어. 결국은 누가? 기업들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기업들이 모르겠냐고, 서로. 형님이 내놓은 토지를 제가 어떻게 사겠어요? 제가 내놓은 땅도 있는데 그 형님이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넘어가요. 결국 기업들이 다시 회수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큰 저기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법지하고 빈지 있을 거 아니야. 걔들도 별표는 하나 해주세요. 자, 여기 있는 법지라고 얘기하는 거는 법으로 뭐는 인정이 된다. 소유권은 인정이 돼. 근데 경제적 실익은 기대하기가 어려운 애를 갖다가 우리가 법지라고 그래, 법지. 얘네 거기 보면 그림 나와 있죠, 그림. 그림에 보면 그냥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내가 토지 매입할 때 경사진 면을 포함한 토지를 매입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경사진 면은 건축법에서 석축이나 옹벽을 대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지적법에 의해서 소유권의 경계 표시할 때는 경사진 면도 포함이 돼. 근데 이 면적을 활용해서는 이익을 취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야. 그걸 우리가 법지 또는 법면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게 윗집의 소유권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윗집의 투영 면적이 그렇게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빈지는 여기 빈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닷가. 얘는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바다에 가게 되면 썰물 일대가 있고 뭐가 있어요? 밀물 일대. 요 사이에 있는 토지는 우리가 간석지라고 그래. 개펄. 네. 그러면 여기 만조 수의선이라고 그래. 여기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이 있잖아요. 요 사이에 있는 토지를 빈지 바닷가라고 해. 여기를. 그래서 공유수면관리법에서 개인 소유는 인정 안 해줘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해수욕장 이런 거 설치하면 경제적인 이득은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뒤에 가면 선화지라고 있어. 고압선 아래에 있는 토지를 뭐 선화지. 토락지는 별표해야 돼. 토락지를 답으로 2번 줬어요. 자, 원래는 논밭으로 쓰고 있었는데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논밭이 침수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물이 흐르고 있는 땅으로 바뀐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 포락지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포락지는 그 다음에 소지가 있고 원지가 소지가 이건 답으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그 소자가 실소자야. 깨끗한 토지. 개발되기 전에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의 토지를 뭐라고 그런다? 소지. 거기 원지는 원재료가 되는 땅이에요. 이건 도시지역에 위치한 거예요. 얼밀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뜻이 틀려. 그러니까 일단 소지 정도만 알아두면 돼. 그 다음에 1단지하고 공유지, 표준지, 표본지. 여기서 1단지라는 거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두 필지상의 일단의 토지 있잖아요. 2개의 토지가 있어. 근데 하나의 공장 공물로서. 서로 다른 토지라고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일괄평가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공유지는 한 필지의 토지를 2 이상의 공동으로 지분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 표준지라고 돼 있어요. 토지 가치 있잖아요. 이거를 공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형성률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전체 면적이 있으면 이게 약 한 3,500만 필지가 돼요. 약. 이 중에 한 60만 필지 있죠. 얘네를 지역 안에서 뭐를 지정을 해놓는다. 표준지를 지정한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이 안에 들어가면 일단의 지역이 있으면 이 안에 뭐가 있고 표준지가 있고 얘를 매개로 주변에 개별 토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지가 정해지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가격을 산정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공시가 제도를 도입한 이유가 뭐냐면 과세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야. 과세를. 그러면 표준지 공시가가 있고 개별 공시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과세는 표준지를 가지고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개별 공시가 기준으로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개별을. 여기 각각에 다 과세해야 될 거냐. 얘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표준지의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표준지에 지가 변동률을 측정하기 위해서 지정한 게 표본지예요. 표본지. 그래서 60만 필지 안에 뭐 한 15만 필지 정도 지정을 해갖고 따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지는 지가 변동률 조사 산정 대상 지역에서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을 산정해서 지정한 게 뭐다? 표본지예요, 표본지. 그래서 표준지, 표본지 다 인용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환지하고 뭐가 있어요? 채비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배운다? 도시개발법에서 또 배워요. 환지 배웠죠? 토지 바꿔주는 거 아니야. 채비지라는 거는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환지로 정하지 않는 토지 있죠? 우리가 보류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토지를 매각을 해서
우리가 사업 시행 자금으로 쓸 수도 있고 이거 갖고 공공시설 용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등장했느냐? 시험에 나온 거예요. 결론적으로 학개론 37회 수험서가 있으면 37회 수험서는 1회부터 36회까지 나왔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38회를 가게 되면 37회까지 이렇게 누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나오다가 한 번 등장하면 이론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자,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자, 거기 우리나라 표준산업에 따른 부동산 분류는 거기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있죠? 거기 37페이지 하단 박스에. 네, 거기 한번 서비스에 보면 관리업 있죠? 네, 관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 중에다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문에다가 자에다가 동그라미. 감정평가에서 평에다가 동그라미. 그러면 관중 자평이야. 관정이 스스로 평가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종류가 몇 가지? 4가지니까 해놓은 거예요. 4가지가. 여러분들이 거기 개발업이 있고 서비스업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업에 해당이 돼요? 서비스업에. 그러니까 당연히 서비스업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필요한 거 정리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주택의 용어라고 돼 있죠? 있어요, 없어요? 걔도 별표해야 돼. 자, 주택의 용어에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구별한 게 있죠. 여기서는 단독주택이 있고 뭐가 있다? 공동주택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단독과 공동을 우리가 구별할 때, 자, 다가 들어간 애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예요. 2개를 묶어서 대학교 이름이 완성이 되면 공동주택이에요. 여기는 다가구하고 뭐가 있어요? 다중. 다가구는 원룸 생각하면 되고 다중은 고시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 시험에는 다중만 나왔어요. 답이. 그리고 이 중에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애 있죠? 그 연립밖에 없어. 그래서 연초라고 얘기한 거예요. 연초, 옛날에 담배를 연초라고 표현했어요. 연초.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층하고 계층은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 근데 근래는 여기까지 나와. 어디까지? 주택법. 그래서 옆 페이지에 가면 주택용어에서 주택법이라고 나와 있죠. 도시형 생활주택, 준주택이라고 있잖아요. 준주택. 그 준주택 안에 가게 되면 종류 있죠. 기숙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거기 다중생활시설이 고시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가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있죠. 얘네가 거기 보게 되면요.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소유권이 하나야, 하나.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이게 아파트가 25평짜리야. 25평짜리인데 주인이 18평을 써. 그럼 나머지가 몇 평이에요? 요것만 출입구를 달리 해갖고 분양하는 거야. 얘만 따로 임대를 주는 거야. 그 소유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니까 소유권은 몇 개밖에 없다. 하나, 구분 소유한다면 틀리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밑에 가게 되면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라고 돼 있죠. 토지 소유권은 누가 갖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갖는 거예요. 대신에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매수할 때 매수자의 그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토지 가격까지 포함하면 분양가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시킨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장수명 주택이라고 있죠. 장수명 주택은 뭐냐면 주택에 대한 구조 변경을 용이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체를 갖다가 이렇게 뭐 이쪽에 세웠다가 이거 철거하고 다시 이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시설 알죠? 지금까지 주택은 콘센트 위치 있잖아. 이거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꿔. 여기는 바꿀 수 있는 거야. 그거를 자유롭게 바꿈으로써 주택에 대한 수명을 오랫동안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애가 무슨 주택이다? 장수명 주택이야. 제목대로잖아요. 그죠? 장수명 주택까지 여러분 시험 지문에 나왔다는 거야. 응? 제목으로 알 수 있는 애들은 잘 안 집어넣죠. 응?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돼요.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거는 뒤에 주택 정책을 가면은 분양가 상한돼서 다시 등장해. 근데 그때는 주택법이랑 같이 정리해야 되니까 세부적인 건 거기서 우리가 구별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이게 원래 우리가 오늘 수업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 특성 여기까지는 끝났어야 됐는데, 아까 여기 기계에 문제가 있어갖고 거기까지는 못하고, 다음 주 오면은 특성하고 속성하고, 지금은 더 구성할 수가 없는 게, 저녁에 오게 되면 지금 저거를 촬영하고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생의 마음은 오늘 4교시까지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3교시 정도 하고 지금 마무리하는 거를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표정은 밝은 표정인 거야. 이야, 오늘 이후에는 4교시 수업을 단축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학교로는 그냥 4교시 가는구나. 학교로는 휴강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는 휴강할 수 있겠지만,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중간에 명절이 아닌 다음에 빨간 날은 무조건 주야 합반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고,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는 복습하는 거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초점이 있는 거는 개념하고 분류예요. 거기에 관한 거라도, 그리고 오늘 자료 줬죠? 자료 갖고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그 뒤에 또 답하고 해설도 친절하게 다 놔준 거예요. 그거 해줘야 돼요. 자, 그래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